네, 이번에도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한다는 문구는 빠진 아베 담화.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언론이 전한 바로는 이제 아베 총리가 전쟁을 반성한다라는 문구는 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사죄한다는 문구는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사죄하고 반성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제 반성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죄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반성은 뭐냐면 이미 이제 과거 전전의 일본의 침략, 식민 통치라는 것은 그건 끝난 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느냐, 재발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죄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침략과 식민 통치를 통해서 아시아 각국에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해자인 일본이 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성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반성하고 이제 사죄는 많이 다르다고 보고, 반성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약간 미래지향적입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후에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70년간 이렇게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 미래에도 평화국가로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단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반드시 반성은 사죄가 곁들여져야 예. 진정한 그 말하자면 반성이고 사죄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화해가 되는 거지. 예. 반성만 가지고서는 반드시 한국과 중국이 이것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 되려면 맞습니다. 사죄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년 전 이제 무라야마 담화에는 침략에 사죄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베 담화가 이제 계속 그 사죄라는 문구를 일부러 쓰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계속 우경화 행보를 계속 하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에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아베 수상은 그 뭐 형식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전반적으로 승계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렇지만 똑같은 용어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침략과 그리고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 사죄 이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 가지 항목을 똑같이 승계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위안부 해법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안보법제 제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중국, 한국과의 어떤 긴장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진정성이라는 게 잘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유감입니다. 예, 아베 입장으로서는 보수 우익층을 계속 의식한 행보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또는 이제 집단적 자유권 문제라든지 그다음 위안부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베 내각을 지지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파 또는 이제 우파 언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우익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일본 국민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고 사실은 지금 아베 내각 자체가 한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런 그 역사 수정주의라고 할까요? 아무튼 일본의 어떤 그 뭐 이런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사상적인 공동체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아베 이런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사죄라는 말을 일본 야당의 공명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그 국내의 움직임을 아베로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예. 특히 이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약간 우파 신문이거든요. 예. 요미우리 신문도 반드시 침략과 사죄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카소네 전 수상이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거사는 한 100년은 간다. 3대 100년은 간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그 뭐랄까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명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사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명당은 이제 평화정당,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굉장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공명당의 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그런데 창가학회의 설립자가 1943년에 이런 평화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옥사한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평화법을 유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화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당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담화, 아베 담화 이제 70주년 광복절 전날이죠. 14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담화가 발표되려면 이제 공명당하고도 어떤 뭐 논의라든가 이런 게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명당으로서 일단은 지금 요구를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어떻게든 지금 물밑 교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가거 결정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내각의 강요들이 전부 다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공명당 출신이 한 명이 지금 연립 내각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명당 출신 내각 강요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는 파면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면 이제 완전히 이것은 그 연립 정권은 무너집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중위원회에서 공명당에 들어와야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고 예. 참여원에서는 지금 과반수도 자민당이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명당의 선거 협력 또는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협력이 없으면 이 아베 정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최악이기 때문에 아마 물밑 교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 간에 지금 타협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추측이 갑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는 14일 발표되는 담화를 이제 실제 봐야지 이제 사죄라는 문구가 들어갈지 맞습니다. 빠질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이제 아베가 계속 강행을 한다면 사죄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 정말 점점 더 안개 속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이제 한국 쪽으로서는 이제 위안부 해법이라든지 강제징용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사죄라는 것은 일본 측에서 쓰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왜냐하면 예. 사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또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라야마 다마에서 사죄를 하면서 실패하긴 했지만 아시아 여성기금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물적 보상을 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만약에 사죄라는 문구를 담게 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재판 문제 이것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국제적인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보상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죄라는 문구를 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이제 일본 정부의 송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사죄 문구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 아니 왜 불편하게 이렇게 일부러 그 주변국을 화낼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중국, 한국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 라는 것이 일본 국내의 여론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아베 정권이 아베 수상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선택을 할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죠. 예. 우리 정부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광복절 경축사도 이제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아베 담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또 수위를 또 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8월 14일 날 이제 아베 담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8월 15일 경축사, 8.1 경축사가 나 있는데 상당히 이제 한국에서 약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차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아베 담화가 중국, 한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지금 보고서가 나온 그 내용으로 보나, 그 다음에 초안 지금 나온 결과로 보나, 아마도 지금까지 아베 내각 또는 아베 정권의 성향으로 보나, 우리가 한국 정부와 또는 중국 정부가 기대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거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기대는 접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임기 후반기에 와 있거든요. 내년에 총선이라든지 내년 후반기에 이제 대권 경쟁으로 들어갈 여러 가지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올해 하반기 중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특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중일 관계가 지금 이제 대립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일 관계를 관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중 관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한중일이 만나서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관계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하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그것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역시 이제 8월 14일 날 아베 담화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의 입장을 8.15 경축사에서 설명을 하되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면서 한일 관계를 또다시 급작스러운 냉각 관계로 몰고 가는 것은 예. 약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아베 총리 이번 담화 쓰면서 그 전문가 자문기구 보고서를 참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지난 70년의 중국과 한국 관계를 이제 돌아봤을 때 중국에는 어떤 기대감을 나타냈고 한국에는 불신감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침략 같은 것은 이건 중국에 대한 침략은 명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침략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데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예. 그런데 침략은 중국을 의미하고 식민 통치는 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략이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배려도 하고 기대도 하는 것이고 예. 식민 통치를 넣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든지 한일 관계 개선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으로서 봐서는 좀 유감입니다만은 지금 일본 내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침략이라는 것은 이건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당시 서구 열강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통치하고 프랑스가 베트남 식민 통치하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대만과 조선도 식민 통치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왜 일본이 부당하게 이렇게 지나치게 한국으로부터 사죄를 요구받고 보상을 요구받고 하는 것은 일본만 특별한 이게 잘못된 국가다라는 것은 억울하다 또는 지금 아베 정권의 속성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예. 이 속좁은 그게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 속내가 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아베 담화를 통해서 그 아베 정권의 민낯이 하나씩 이게 드러나고 있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거고 한국과는 아직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지를 보지 않는 걸까요? 이렇습니다. 중국은 실튼 조튼 간에 양국 예. 관계가 너무나 중대하거든요. 그건 뭐 경제 협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영토 분쟁도 그렇고 굉장히 이건 중국 대국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데 비해서 한국은 지금 상당히 이런 그 일본과에 있어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정상회담 2년 반 동안 하지 않으면서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한은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인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중일 관계 또는 미일 관계를 관리하다 보면 한국은 언젠가는 일본 측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수준에서 한국이 접고 따라올 것 아니냐라는 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기대 또는 망상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을 얕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뭐 완전히 싸잡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려라든지 애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태에서는 갖추고 있지 않다. 14일 날 담화 내용을 봐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건 상당히 좀 유감스럽죠.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점점 더 밀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왕따가 되는 게 아닌가 동북아 관계에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 한국 정부는 지금 뭐랄까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투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외교장관 회담 포함해가지고 장관급 수준에서는 대부분 다 지금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왜곡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그냥 정식으로 대응한다. 그렇지만 사회, 문화,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호를 터놓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한국 정부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연 한국이 지금의 어떤 일종의 외교 위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극복하고 동북아 어떤 외교적인 리더십을 한국이 쥘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일 간의 대립, 미중 간의 대립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를 하면서 한중일 또는 북한,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테이블에 모이게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런 청사진 또는 미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한일 관계의 중요함 또는 이제 남북 관계의 중요함도 잘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루트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가능하면 금년 하반기라도 위안부 해법을 한일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한일 양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일본이 진솔한 반성을 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제 앞으로의 5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을 통해서 지금 향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이번 아베 담화에 그 어느 정도 수위의 그래도 존중을 보이느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게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반드시 식민 통치하고 그다음에 사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 미사 요구가 들어가도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려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반성, 침략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 사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가지고 한국,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배려와 함께 일본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대로 발신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10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